환관포청천 네? 이런 거 혹시 아세요? 모르겠어요. 개작도 이거 모르세요? 개작두가 뭐죠? 그게 이름 제목이에요? 지금 어린 척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? 아니. 안녕하세요. 뭐든 보고 추천하는 전산실의 추천사 저는 한치고요. 오늘은 조이님을 모시고 썰푸는 콘텐츠 준비했습니다. 네, 되게 익숙하신 인사를. 혹시 더빙 좋아하시나요? 아 제가 네.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어렵다라고 답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제목을 보고 제가 더빙을 진짜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. 더빙은 거의 더빙판을 안 본 보신다. 기억이 네. 진짜 없어요. 제 스스로 더빙판을 어. 찾아서 뭘 보거나 이랬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TV 틀다가 실수로 본 적은 그쵸. 있으시다. 더빙도 봐주시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하신다면 볼 의향은 있는데 뭐 구차하게 네. 부탁할 생각이 없고. 아무튼 예, 더빙 진짜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 인터넷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. 넷플릭스 켰는데 자막이 아니라 더빙이 기본값이었다. 그래서 나 너무 싫다. 제정신이냐? 약간 거의 이런 톤으로 말하더라고요. 그 정도까지?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을 갔거든요. 네. 미션 임파서블 보러. 우리나라 영화도 자막 서비스 시작한다는 거예요. 광고를 하는데. 근데 되게 좋게 느끼셨죠? 저는 되게 좋았어. 되게 좋게. 그 한국 영화에서 대사 안 들리는 게 이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닌데 그쵸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따로 하나 준비해야 될 만큼의 내용이 있어요.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아니 일단 이제 한국 영화에서조차 자막을 편애한다는 게 좀 신기해서 맞아. 한번 말할만 하겠다. 더빙이라는 게 제 업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더빙을 무조건 봐라 라기보다는 그냥 더빙도 괜찮다 정도로, 볼만하다? 볼만하다 네, 한 번쯤은?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네. 한국 예능들이나 뭐 이런 데서 워낙에 자막을 많이 썼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예능에서부터 자막이 너무 익숙하고 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, 그러니까 이게 더빙이나 자막이 선택이 되려면 해외 콘텐츠여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저 중학생 때 미드 되게 유행했거든요. 그때 처음으로 막 미드 붐 일었던 시기거든요. 2005년? 그때 유행했던 미드가 뭔가요? 그때는 프리즘 브레이크였어요. 저희 세대. 아, 저희 연식이 세대. 좀 나오는데. 알겠습니다. 저희 세대. 그러니까 해외 네. 콘텐츠를 자막으로 보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더빙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. 그냥 너무 오리지널 그대로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. 너무 당연했다. 네. 그럼 이제 TV 돌리다가 더빙 된 컨텐츠를 만났을 때 이거 어색해. 어색하다를 먼저 어색해. 느끼겠군요. 자연스럽지 이상해요. 않다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조이님보다는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더빙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. 특히 이제 SBS에서 만화 많이 하던 시절에 뭐 사이버 포뮬러라든지 아직 공중파가 되게 셌던 시절에는 닥터후라든지 뭐 그런 영드 미드 이런 것들을 더빙해서 KBS에서 방송을 해줬었어요.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더빙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콘텐츠도 있다 이거죠. 예를 들면은 환관포청천 네? 이런 거 혹시 아세요? 모르겠어요. 개작도 이거 모르세요? 개작두가 뭐죠? 그게 이름 제목이에요? 지금 어린 척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? 진짜 개작두는 뭔지 모르겠어요. 뭐 엑스파일은 아시죠? 네. 멀더 스컬리 뭐 형사 가제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나와라 가제트 막 이런 오, 거. 예. 맞아요.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더빙이 더 익숙하단 말이죠. 막 더빙 콘텐츠 자체가 많이 맞아요. 사라져갔고 근데 그 사라져간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이 또 더빙 싫어하고 뭐 더빙을 안 익숙해하고 이게 좀 이게 확대 재생산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. 생각을 합니다.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화 드라마는 더빙을 어색해하는데 게임은 더빙을 좋게 생각하세요. 오, 네. 왜 그럴까? 왜냐면 이제 플레이 중에 정신이 없으니까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더빙이 오히려 익숙한 거죠. 그쵸. 그리고 아이러니한데 외국 회사들이 그 현지화에 좀 진심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블리자드 게임 같은 것도 벌처 같은 것도 뭐 시체메라든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하다가 이제 워낙 이제 블리자드 게임 그쵸 익숙해지는 거죠. 또 익숙함이 중요하네요. 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. 이게 역시 좀 익숙함의 그쵸, 그런 거 문제이겠구나. 같아. 예, 그런 거 같네요. 더빙의 장점을 좀 제가 더빙 엔지니어로서 더빙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하실 때 더빙은 이런 게 좋을 것 같다. 일단은 틀어놓고 딴짓을 하기가 편하죠. 어.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사람들이
참 귀가 심심한 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. 뭐라도 아. 틀어놓고 맨날 뭘 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멀티를 너무 잘하고 멀티를 할 수밖에 없는 아. 환경을 주는 거예요. 왜냐면 네. 음악을 들을 때도 가만히 음악만 감상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뭐 집에서 볼 때 가만히 이것만 보기에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아, 틀어놓고 진짜. 보고 그러니까 책도 오디오북을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더빙을 하면은 멀티플레이가 된다? 내가 스스로가? 그게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요. 넷플릭스에 보면은 음성 옵션에 음성 지원이라는 옵션이 있어요. 음성지요?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냐면 장애인들, 아 그렇구나.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찾아볼게요. 그죠? 화면을 설명해주면서 볼 수 있는. 아 그래서 그걸 보신다? 안 보고도 보실 수 있어요. 게이득. 제가 생각하는 더빙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연스러움이죠. 아무래도 이제 구어체. 네네.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타이즈된 쇼들은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라도 이제 자막은 좀 길게 쓸 수가 있잖아요. 실제로 입 움직이는 것보다 길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맞아. 그 원어의 정확성을 중시해서 한다면은 더빙은 그냥 흐름의 자연스러움으로 가거든요. 또 하나는 이 더빙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요. 더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인볼브된 성우들이 뭐 적으면 6, 8명, 많으면 10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봐요. 대본 다 보고 그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실제로 녹음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가 돼야지 고할 수 있는 거예요. 수없이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어색한 게 계속 이제 수정이 되면서 번역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높다. 와, 저 이거 진짜 전혀 생각도 못. 반대로 생각하거든요. 자막이 더 번역 퀄리티가 높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아니다. 현장 작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전혀 인볼브된 사람 수가 완전 달라요. 그리고 한국 제작사들도 저희 선배 엔지니어님들, 뭐 후배 엔지니어님들 엄청 다 기술이 다 좋단 말이에요. 원본에 비해서 오디오 퀄리티가 뭐 딱히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는다. 제작사들도 더빙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저작권사가 다 컨펌한 내용들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런 시각이 저도 있었어요. 그 오리지널리티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자막을 보는 게 훨씬 더 그 콘텐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시청자의 입장으로서. 근데 이렇게 막 실제로 성우분들이 막 연기를 하고 하이 퀄리티를 위해서 뭐 되게 다양하게 노력을 한다니까 오히려 그게 오리지널리티를 더 잘 이해한 사람들이 전달을 해주면 전혀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겠구나. 자막만이 오리지널리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좀 선입견이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. 오리지널리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능하면 영어로 오시고 근데 저희가 영어가 다 안 되니까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막을 보는 건데 이제 어쨌든 오리지널리티는 자막이 당연히 높죠. 더빙보다는. 근데 더빙이 그렇다고 해서 막 확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. 네네. 그리고 플러스 더빙은 유아도 볼 수 있어요. 이거 보여주기 전에 이거 더빙이 있냐 없냐. 네. 그래서 애들 애니메이션 개봉했을 때 체크하거든요. 성우 더빙판 있는지. 근데 없으면 못 보러 가는 거예요. 자막을 읽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더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맞아. 네, 물론 제가 더빙이 무조건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. 다만 더빙에 대해서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그쵸. 별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빙이라는 게 원래는 제작사에서 어떤 국가에다가 내 콘텐츠를 팔려면은 거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거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애플 TV 같은 거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렇네. 예, 그렇죠. 다 있어요. 뭐 프랑스어 옵션도 있고 일본어, 특히 일본어 엄청 많거든요. 거의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한국어만 없는 거를 봤을 때 좀 되게 전 속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. 한국에 뭐 수출해? 그러면 더빙값 아꼈다. 나이스. 예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콘텐츠 제작사에게 요구해야 할 권리 같은 거거든요. 우리는 한국어 현지화로 이걸 즐기고 싶은데 더빙도 안 해주고 이걸 좀 소비하라고 하는 거야? 장난 아니?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는 상태? 그러니까 안 보더라도 더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시면 그 더빙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. 방송사도 진짜요? 그렇고 뭐 최근 몇 년이나 거의 뭐 10몇 년 동안 방송사도 그렇고 뭐 인터넷 서비스 하시는 업체들도 그렇고 더빙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더빙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. 물론 뭐 저희가 안 보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뢰 좀 마땅히 해 주셔야 될 서비스가 아닌가. DC 아시죠? DC 그 마블, 코믹스요? 네, 마블 말고 DC. 네. DC 타이탄이라고 배트맨의 사이드킥
그런 애들 나오는 그것도 욕설 더빙이 있어요. 그 1화 보시면은 아마 더빙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를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막으로 S 워드 보는 거랑 말로 S 워드 듣는 거랑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. 네. 오 그렇겠다. 네. 근데 그냥 목소리가 좋아요. 좋은 목소리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S 워드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재밌고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시기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. 네. 인어공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알라딘, 뭐 미녀와 야수 최고지. 그 시절 있잖아요. 네. 90년대 그 시절. 특히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측에서도 굉장히 만족한. 거기 나오는 문어 마녀 이름이 우슈라, 뭐였더라? 아 우슈라. 맞아요. 우슐라 역을 굉장히 마음에 맞아요, 들어했다고 맞아요. 그걸 봤었어요. 네, 지금 들어도 감탄밖에 안 나오고 알라딘 한 뭐- 3년 전에도 2D를 그냥 일부러 또 새로 봤어요. 그 너무너무 실사 멋있어요. 개봉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옛날 거 보고 싶어가지고. 그 화면이 진짜 멋있잖아요. 그 시절 특히 알라딘 막 용암 탈출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판타스틱한데 그 영상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자막에 의해서 가려지는 1%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공감이 가네. 네, 그 갑자기. 자막의 내 네. 시선을 좀 약간 묘하게 아래로 가잖아요. 시선이 이제. 알겠습니다. 저 스튜디오 전사실의 한치였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